스스로 나를 스스로 칭찬을 하고 싶은 게 곡 쓰는 스타일도 되게 많이 발전을 한 것 같다라는 스스로 좀 그런 생각도 들어. 옛날에는 내가 곡만 쓰면은 내 곡을 내가 카피하고 앉아 있는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 자가복제라고 하잖아. 썼는데 들어본 것 같은데 체념이야? 야 이씨 다시 써. 그럼 어디 들어본 것 같은데 체념 후네? 이런 게 너무 많았거든. 익숙한 코드에 내 손에 익숙한 코드가 있으니까. 근데 요번에는 같은 손으로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나답지 않은 노래들도 나오고 나다운 노래도 나오고 아 뭔가 내가 곡자로서 되게 뭐 한 단계 조금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그런 거를 좀 많이 느꼈어. 그래서 여러모로 참 좋았던 시간이다. 와 2024년 6월부터의 그 6개월간은 나 아마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아마 잊지 못할 것 같아. 그리고 내가 그게 있었어. 버킷리스트가 있었어. 이 앨범이 끝난 시점서부터 올해가 가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거든. 4개가 있었는데 4개를 하나를 지키지 못했어. 아 그게 좀 아쉬워. 올해가 가기 전에 하고 싶은데. 뭔데요? 녹음 끝나고 밤바다 보러 가기. 바다 보러 가기. 그래서 내가 헌주한테 몇 번 얘기했어. 야 어떻게 시간 좀 내봐. 누나 좀 데리고 가. 그래서 내가 쭉 끝나고라도 가서 돗자리 하나 딱 펴놓고 그 앞에서 바다 보면서 라면 먹으면서 그냥 그 바다 그걸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짬이 안 나네. 2번. 결국 못 갔어. 2번 이거 왜 이렇게 써놨냐? 정규 발매 날 회식하기. 야 되게 외로운다 봐. 회식은 뭐 아무데나 하는 게 회식인데. 자 3번 최강야구 직관 보러 가기 또는 한국 시리즈 가기. 이건 이제 이미 끝났어. 그리고 강화도 다시 가기. 나 묵었던 데 가면은 둘이가 또 운 좋으면 둘이를 만날 수 있고. 발매 안 하면 안 돼요? 에? 안녕하세요. 올해로 22년 차 가수 이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선물일지 폭탄일지는 모르겠지만 들으시는 분들이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또한 저에게도 선물 같은 앨범이에요. 이번 3집 앨범은 지극히 어떻게 보면 조금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담아봤어요. 저 정도 연차가 되면 많이 공감을 하는 그런 주제와 그런 노래로 곡을 쓰고 이제 활동을 하기 마련인데 저는 오히려 역으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앨범으로 한번 남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담아본 그런 앨범이에요.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고 굉장히 많이 설레는 작업이었거든요. 그 정규 앨범은 제가 예전에 어느 인터뷰에서도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뭔가 저는 그냥 막연히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작가에게는 책이라는 소재가 있고 가수에게는 앨범이라는 그런 매개체가 있듯이 나에게도 정규 앨범에 대한 그런 끊임없이 내고자 하는 그런 욕망? 욕망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너무 그렇고 그런 니즈는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장 자체가 정규를 이제 우리가 찾아 듣는 그런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많이 머뭇거린 건 사실이거든요. 좀 좋은 기회가 와서 때라는 게 이런 걸 두고 좋은 타이밍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좋게 좋은 시간이 저에게 찾아와 줘서 그래서 굉장히 좀 성심성의껏 매달려서 준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활동을 하다 보면 대표곡 위주로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이제 들려드리고 보여드리고 하잖아요. 똑같은 곡이에요. 제가 다른 대표곡이 아닌 다른 수록곡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어떤 애정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만든 작품들이 뭔가 묻혀지는 게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듣는 이의 입장에서도 타이틀보다는 수록곡이 더 좋은 경우도 너무 많았고 이런 것들의 좀 편견을 좀 저는 깨고 싶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무리수라는 얘기가 들리더라도 한번 전곡을 우리 듣는 이들의 취향에 맞춰서 한번 열어놓는 건 어떨까라는 그런 얘기가 오가다가 전곡 타이틀이라는 기획으로 저희가 앨범을 내게 됐죠. 아무리 제가 전곡 타이틀입니다.
뭐 어떤 공연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저 공연에서는 저 노래를 부르고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저는 대중가수의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부르길 원하는 그런 노래들을 저는 불러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안 부르게 되는 곡들은 끝날 때까지 안 부르게 되더라고요. 네, 시간이 지나도. 네,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찾아서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좀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전곡 뮤직비디오를 찍게 됐죠. 왔다. 기회가 왔다. 사실 앨범에 대한 생각은 예전서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조금 달랐던 게 언젠가는 내 이야기로 내가 쓴 곡으로 전 수록곡을 다 채워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되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미루고 그 때를 기다려왔던 건데 한 4개월쯤이었을 거예요. 4개월 앨범 나왔을 때쯤에 그때 이제 대표님이 정규 앨범을 이제 준비해보는 건 어때? 라고 했을 때 그 말 듣자마자 아마 집에 가서 제가 하드를 다 털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내가 앨범을 내게 되면 이렇게 이 곡을 넣고 저거 넣고 그거를 미리미리 작업을 다 해놨었거든요. 알게 모르게. 굉장히 조금 반신반의했어요. 진짜 이렇게 내게 될 줄도 몰랐었고 근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신났었던 것 같아요. 앨범 제작 과정은 완전 퍼펙트했어요. 어메이징 했다고 얘기를 제 입으로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어떤 뭐 작은 사고, 뭐 부스럼? 뭐 그런 게 없이 너무 물 흐르듯이 흘러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랬어요. 저의 입장에서는. 우리 또 같이 일하는 동료들은 또 어떻게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고 또 우리 기획팀, 매니저팀 이 앨범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은 다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과정이어서 사실 이렇게 큰 트러블 없이 정말 이렇게 흘러가도 되나? 이렇게 만들어줘도 되나? 라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네, 재밌었고 제가 집에 2딸이 있어요. 빙글빙글. 아이고 조심. 제 작업실은 저희 집에 있는데 이게 도저히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어떤 뭐 기계, 뭐 그런 악기류 이런 것들을 절대 꺼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 대표님이 뭐 일주일 살이든 뭐 한 달 살이든 어디든 갔다 와라 라고 얘기를 해서 저의 조건과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건들을 해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간 곳이 이제 강화도였어요. 강화도에 가서 한 달 동안 저 혼자 있으면서 이제 만들어졌죠. 그곳에서 거의 뭐 70%가 만들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곳에서 많은 영감을 받고 좋은 작품들 많이 만든 것 같아요. 그곳에서 이제 우리가 아는 강화도는 맛집이 많고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볼거리, 즐길거리 너무 정말 멋진 곳이잖아요. 제가 간 곳은 그런 곳은 아니었지만 제 마음속에 풍족한 그 영감을 받을 만한 그런 환경이 있는 곳이었어요. 저수지를 끼고 있는 곳이었는데 진짜 그 장소 자체가 그냥 힐링 그 자체였어요. 와, 정말 잊을 수 없는 기억과 추억의 그 진짜 타임캡슐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영현입니다. 네, 오늘은 강화도 온 지 5일째 되는 날이에요. 강화도로 온 이유는 제가 이제 하반기에 앨범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곡 작업을 하러 멀리 무슨 뭐 제주도, 뭐 미국, 뭐 동남아 이런 한 달 살기에는 나한테는 사치고 집 근처를 알아보다가 제가 원하는 그런 컨디션의 집이 없어서 조금 넓혀서 여기 강화도로 이렇게 됐습니다. 뭔가 좀 원래 저기 첫날 짐 정리하고 이렇게 싹 이렇게 둘러보고 막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기진맥진해가지고 세운 목표를 이루고 나가고 싶다는 마음이 열망이 좀 커서 그런지 몰라도 집중이 되게 잘 돼요. 아니 사실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은 할 게 없어요. 내가 진짜 내 동생한테
장난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야, 개미 지나가는 소리도 들려. 너무 조용해요. 너무 조용하고 너무 고요하고 밖으로 소리를 빼서 작업을 하면 좋은데 네, 너무 조용한 동네이다 보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네, 헤드폰 끼고 조용조용히 녹음을 하고 있어요. 옆에 딱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모습. 저기 널려있는 빨래 보이죠? 아무튼 난생 처음으로 한 달 살기라는 거를 뭐 저조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일의 효율성,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마지못해 택한 선택이 부디 좋은 결과로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숙소 자체가 코미디였어요. 아, 이거 나만 웃으면 안 돼. 이거 진짜 웃긴 얘기인데 제가 이제 막 여러 가지 이런 매체 저런 매체 인터뷰하면서 에피소드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진짜 숙소 자체가 에피소드였어요. 막 다른 연예인들처럼 막 비싸고 고급지고 그런 숙소가 전혀 아니었고 그냥 음악 작업할 수 있는 공간 한 곳과 제가 진짜 잘 수 있는 곳 한 곳 딱 그 두 군데. 와, 그러다 보니까 일단 세탁기가 없었어요. 세탁기가 없고 제가 또 나름 다이어트 한다라는 어떤 명목하에 막 그 비닐로 된 땀복 있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니까 그 땀복을 내가 다 손빨래를 해야 되는. 그리고 안에서 취식이 안 돼요. 취식이 안 되니까 그 포치라고 이렇게 좀 데크 깔아놓은 곳이 바로 거실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거기에 무슨 브루스타 하나가 있어. 거기서 어떻게 삼시세끼 밥을 해 먹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다이어트가 될 수밖에 없었고 취식이 안 되다 보니까는 장 보고 뭐 그런 생활에 나올 법한 그런 행위를 절대 일체 하질 않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작업 환경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되게 웃겼어요. 그리고 2층에 도어락이 안 됐어요. 진짜 나쁜 맘 먹었으면 누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제 침실 들어가네? 제 침실에서 나왔네? 이렇게 다 보일 정도로 내부에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 게 아니라 외부로 타고 올라가는 계단밖에 없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집주인 있게 얘기를 해서 일주일 만에 도어락을 바꾸기는 했는데 그런 베이스가 되는 환경에서 있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일이 많았죠. 제가 그 얘기를 우리 팀장님하고 우리 매니저님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2번 강화도로 가면 나만의 루틴이 딱 녹여있는 그게 너무 좋았어서 다시 가서 작업을 한다 해도 그때 첫 느낌이 안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만약에 나에게 이런 기회가 또 한 번 생긴다면 이런 환경이 아닌 조금 다른 환경인 곳으로 가서 또 다른 영감을 받고 새로운 작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바다가 보이는 곳이라든지 산속으로 들어가든지 강원도, 여기도 강원도 그런 쪽 생각을 했었어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회가. 저는 누가 옆에 있으면은 못 써요, 곡을. 왜냐면 정말 기본밖에 못 치긴 하지만 피아노 치면서 뭐 진짜 코드에 맞지도 않는 거를 진짜 즉석으로 그냥 제가 짚는 그 코드에 맞게 말도 안 되는 멜로디로 막 해요. 녹음과 동시에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5분을 그렇게 노래를 하다가 하고 난 걸 들어요. 그러면서 괜찮은 라인들을 제가 그때 세이브를 해요. 그거를 이제 연결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다른 또 방법은 아예 코드 자체를 계산을 해서 코드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멜로디 쓰고 그 다음에 항상 가사는 맨 나중에 그런 방법으로 작업도 하고. 그래서 제가 작업할 때는 그런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옆에 보통 뭐 이제 같이 작업하고 뭐 그런 작업자들 많잖아요. 전 그게 안 돼요. 너무 부끄러워서 따로따로 해. 뭐 그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강화도에서 작업은 사실 거침이 없었어요. 이거 왜 이렇게 안 풀려? 그런 노래가 있거든요. 막혀서 포기하거나 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곡하고 짜집기를 하거나 뭐 그런 게 한두 번 있었는데 요번에는 딱 피아노 앞에 앉아서 나 요번에 무슨 노래 써보지? 라고 했을 때 그냥 끝까지 다 나왔었어요. 모든 곡이 다. 가사에서 조금 오래 걸린 거 빼고는 곡은 정말 한 큐에 다 써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게 애착이 있나 봐요. 막힘이 없었어요. 다 접어. 그냥 컴퓨터 다 꺼. 그냥 피아노 다 끄고 밖으로 나가든지. 거기서 유일한 오락거리가 TV밖에 없었어요. 거기가 또 와이파이가 안 잡혀요. 우리 해외 나갈 때 포켓 와이파이 같은 거 쓰잖아요. 그거를 따로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데이터가 모자라서. 유튜브도 못 봐.
데이터가 모자라니까. 그거 나중에 신청하긴 했지만 TV 보는 게 다였는데 제가 그렇다고 뭐 이렇게 TV를 많이 또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TV도 재미없고 작업은 안 풀리고 멍 때리는 거. 그냥 저수지 보면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망상을, 이게 분위기 환기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아우 시간 아까워, 빨리 써야 돼, 이런 좀 조급한 마음이 들 때 다시 모든 세팅 부팅을 다시 다 해요.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반복을 했어요. 뭐 만날 사람이 있어, 뭐 전화할 친구가 있어. 없잖아, 나 친구 없잖아. 그냥 혼자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이곳을 나가기 전에 나는 이 미션을 완수해야 된다. 이게 되게 강박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노는 시간조차, 그 멍 때리는 시간조차 너무 아까워서 조금 저를 좀 몰아붙인 것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한 곡 쓰는데 오래 걸려요. 저는 한 달 이상도 걸리고. 예. 이번에 거의 3, 4일에 한 곡씩 나왔던 것 같아요. 진짜 빨리 나온 케이스예요. 진짜 신기했어요. 슈퍼모에서도 여러분도 보셨듯이 앨범 자켓 촬영할 때였는데, 제주도에서 Come on start, 저 높은 곳에 아주 작은 빛이 나를 둘러싸 울타리 그 깨와 동시에 반짝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몰랐죠. 부르고 있었으니까. 부르는 동안에 갑자기 앞에 있는 스태프들이 뭉성뭉성 두run두룬 난리가 난 거예요. 저 끝나고 왜 그래? 나 너무 무서웠거든. 갑자기 막 동요들을 하니까. 그래서 저를 보여줬는데 진짜 울타리 깨 좋아하는데 거기서 반짝하니까 뭔가 내가 신의 계시를 받은 것 같은. 어머 이거 뭐야? 근데 그 이전에 녹음실에서 촬영할 때 진짜 그 강남 한복판에 진짜 넓은 무지개가 정말 또렷하게 보였어요. 그 녹음실 옥상에서. 너무 예쁘다 감탄만 하고 있었던 찰나에 이번에 되게 희한하게 많이 겪는 것 같아. 그리고 나서도 그 이후에 그 스타 뮤비 찍는 날 저희 집에서 나가는 그 길목에 나무가 폭설로 인해서 나무가 쓰러져가지고 아예 모든 주민들이 입출입이 금지됐었거든요. 뮤비 촬영 일정이 있으니까 저는 어떻게 해서든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매니저님을 한 2-3시간 일찍 부른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빨리 정리하고 나가야 되니까. 되게 웃겼어요, 이번에. 그래서 나는 그랬지. 뭔가 잘 되려나 보다. 뭔가 계시를 주려나 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되게 기분은 좋았어요. 무서웠지만 되게 기분 좋은 그런 상황들을 자연적으로 되게 많이 겪으니까 저는 나쁘진 않았어요. 저의 역할은 아무래도 만들어진 노래를 이제 잘 녹음을 해서 후작업을 해야 되는 그 역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신경 썼던 거는 아무래도 녹음 퀄리티가 잘 나와야 된다라는 게 1순위였어요. 근데 그때 11월, 10월 달 아시죠? A형 독감이 유행. 사방이 정말 감기 환자들로 넘칠 때였어요. 감기에 걸리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상비약을 계속 먹었어요. 안 걸리려고. 그러니까 몸의 컨디션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죠. 이렇게 멀쩡한 몸에다 약을 때려 넣으니까. 거기다가 전국구에 있는 공연들이 이제 많았고, 공연 끝나고 얼마 안 돼서 제가 아마 싱글이 하나 나왔을 거예요. 그런 곡들도 그때쯤에 다 녹음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여러 답으로 동시에 소화해내는 그 녹음 진행을 펑크 안 내고 좋은 컨디션으로 잘 마무리해야 되는, 그게 제일 힘들었죠. 그래서 조금 체력적으로 조금 힘들었던 거, 그거 말고는 뭐 정신적으로 뭐 어떤 그런 건 전혀 힘든 건 전혀 없었어요. 네. 다 기억나요. 다 뭐 행복했죠. 강화도에 있을 때도 행복했고, 다 같이 으쌰으쌰해서 제주도 가서 촬영하는 것 또한 너무 행복했고, 녹음하는 순간도 행복했고, 그 중에서 이제 아무래도 제일 기억에 남고 제일 많이 울고 제일 행복했던 거는 해, 달, 그리고 별들, 이런 곡을 녹음했을 때 제일 좀 행복했어요. 아이와 같이 부르는 작업이 난생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하고, 혜연이 목소리가 되게 예뻐요. 노래도 예쁘고, 그리고 편곡도 제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너무 잘 나온 거예요. 우리 PD님이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 녹음을 하고 그 혜연이 목소리를 초이스를 해야 되는데 제가 우느라고, 그러다 보니까 좀 행복하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하고, 그날 제가 진짜 우리 PD님한테 감사하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한 날이기도 하고요. 2번은 없을 것 같아요. 아이들과 같이 이런 앨범을 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그날 감정이 막 올라왔었던 것 같아요.
나 그 생각 많이 했어요. 강화도에서 아유 다 때려치고 가고 싶다. 아무 노래도 안 나오고 나 왜 여기까지 와서 이 개고생을 하고 있지? 근데 내가 혼잣말로 그런 얘기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생각이 나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내 노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 팬들. 나는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우리 팬들 없었으면 나는 지금 강화도에 있지도 않았을 거고 곡을 써야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아마 저는 안 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저에게 큰 동기부여를 주는 분들이고, 그리고 내가 뭘 해야 할지 정말 나침반처럼 알려주는 사람들, 그분들 때문에 힘들다라는 생각 빠졌었지만 앞으로 쭉쭉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의미로? 그냥 이영현일 것 같아요. 되게 많은 의미가 있어요, 이 앨범에. 그러니까 왜 정규 앨범 뭐 너도 있고 나도 있고, 아니 뭐 2번이나 냈으면서 뭐 저렇게 큰 의미 부여를 해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안에 들어간 내용들, 스토리들, 저의 감정들, 이런 것들은 제가 아니고서는 표현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만큼 저의 지극히 진짜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녹여냈고, 앞으로 앨범을 많이 낸다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저란 사람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녹일 수 있는 앨범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아직도 저는 빨간색 그 표지 앨범 자켓만 보면 막 가슴이 확 떨려요. 그때 그 생각이 막 나서 그냥 이영현 자체인 것 같아요. 어찌됐든 제 개인적인 이야기의 앨범이긴 하지만, 사랑을 하고 있든 하고 있지 않든 이별을 했든 어쨌든 그런 사랑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같은 주제이지만 그 같은 주제 안에서 제가 들은 그 감정들을 저는 노래로 한 것뿐이고요. 들으셨을 때 어렵거나 뭐 자기 얘기만 했네, 나랑 상관없다, 이런 생각은 안 드셨을 것 같아요. 그냥 공감이 주는 어떤 선물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따로 막 어떤 메시지가 전혀 그런 건 담지도 않았어요. 제가 이러이러한 스토리, 여러분들이 아는 주제에 이러이러한 스토리로 저는 이런 감정을 노래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게 다인 것 같아요. 그냥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다?